사람 냄새나는 인터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와 3부는 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이란 제목의 특집 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이 진보적인 역사연구단체로 특히 친일 청산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해에 이 백년전쟁 일부를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자, 진보 보수 평가가 상이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단체 보수학계에서는 이 다큐 백년전쟁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고, 이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시대정신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반박 동영상을 제작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들은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보수 진보 양쪽의 인식차가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 시대정신 또 민족문제연구소 시대정신 두 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또 중간에 뉴스도 저희가 특별히 빼고요. CBS 인터넷 노컷 뉴스의 동영상 사이트 노컷 V, 또 유튜브에서도 생중계 중이라고 하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잠깐 광고 듣고 토론 시작합니다. 네, 백년전쟁 그리고 생명의 길 두 개의 다큐멘터리 다 보신 분도 계시겠고 한 편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꾸몄습니다. 보수시민단체 시대정신, 또 진보적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양측이 합의하에 오늘 대표 한 분씩을 파견하셔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년전쟁 기획에 같이 참여하신. 네, 그것이 연구소에서요. 네. 그리고 시대정신 쪽에서는 뉴데일리의 박성현 주필께서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 생명의 길 다큐멘터리 기획에 참여하셨고 그 자막에 보니까 구성 원고를 작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혹시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십니까? 네, 둘 사이에는 없죠. 예. 만나보신 적은요? 이 일 때문에 며칠 전에 여기 CBS에서 한번 인사드렸죠. 이 토론 만나서. 준비를 위해서. 네, 저는 그전부터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아니, 저는 정식 뉴스만 보기도 바빠가지고. 예? 일반적인 뉴스 보기도 바쁜데. 예. 나중에 뉴델리라는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 주필님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초반부터 상당히 신경전을 펼치신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 딱 한 번 만나신 적이 있고 네. 토론은 이제 오늘 처음이시다. 자, 백년전쟁이 언제 만들어졌죠? 예, 작년 10월 정도에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 공개하셨고 이게 이제 백년전쟁 일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 백년전쟁은 지금 일종의 이제 오프닝 프로그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 근현대 100년을 어떤 이제 친일과 독재라든지 청산되지 않은 역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로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 기법을 동원해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예. 이분은 언제쯤 그러면? 예, 사실은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1편만 나오고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막 시끄럽네요. 예,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께서 수첩에 적으셨다고 막 날리고 지금 오쿠돼서 소송도 걸리고 해서 다소 좀 지체가 됩니다만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분과 작업 중이신 겁니까? 예, 이승만의 2부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과정을 다루는 것이 2부예요? 예, 사실 그것이 이승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승만은 1부, 2부를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내용 구성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방 후 이승만 전 대통령 부분을 다룬 2부가 현재 제작 중이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방금 스스로 소개하셨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검찰로 넘어갔는데 예, 5월 초에 이제 아마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검찰 쪽에서 아마 이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 예, 조사 단계겠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조사를 혹시 받으셨나요? 이것은 이제 이 세 분이 피고발이나 피고선이 되었어요. 예, 한 분은 임헌영 우리 소장님.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백년 전쟁을 직접 제작했던 감독 김지영 감독과 그다음에 일제 PD라고 할까요? 예. 관계하는 최진아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까? 검찰에서? 아직까지 부르진 않네요. 아, 조사 아직 전 단계다. 그럼 네. 고소인 조사까지만 끝난 그런 단계로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성현 주필 생명의 길은 언제 만들어졌죠? 릴리스된 거는 공표된 게 한 3개월 됩니다. 3개월. 예. 이걸 뭐 지금 백년 전쟁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하셨으니까 어떤 네네. 배경에서 만들게 되셨는지. 사실은 백년전쟁,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개가 공표됐거든요. 하나가 이승만 편이고 하나 박정희 편인데.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제목을 예, 달고 예. 있고. 그건 뭐 오늘 일단 예, 논의를 예.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편을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두어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도 이때까지 어느 학자도 이승만을 백년전쟁 용어로 콜라보, 즉 친일 부역자로 연결시켜서 해석한 사람은 감히 누구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승만을 친일 사상가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이걸 돈 문제를 가지고 하와이 갱스터라고 몰아붙이고 여자 문제를 가지고 럭셔리 호텔에서 백인 미녀한테 뭐 돈을 뿌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기법도 아까 새로운 형식의 다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엄청나게 사나워요. 그 기법이.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피고생에서 같이 만들어 온 선배 세대가 있는데 예. 이승만 하나뿐이 아니라 그 선배 세대 전체의 투쟁과 행적을 이건 능욕하는 것 같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예. 만들게 됐죠. 올해 한 1월 달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은.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는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 나온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쭉 지적을 해가다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 이제 50년인데 예. 50년이 지난 건국 대통령 혹은 초대 대통령의 인격을 후대가 이 양반 도둑놈 아니에요. 이 양반 파렴치범 아닙니다. 이거를 후대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예. 그 원고를 쓰다가 한 2번 엎었어요. 그래서 아주 분량을 줄여가지고 12가지 점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다라 그러고 나머지는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그 생명의 길이 나온 후에 민정무제연구소 측에서는 또 생명의 길에서 지적한 12가지 오류들에 대한 또 반박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셨죠. 뭐 그쪽에서는 오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적한 11가지가 가짜고 예. 한 가지가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티끌 하나만큼 또 뭐 맞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작에서 사용됐던 자료들이나 또 그쪽 의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성실히 답변할 의문이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승만 그는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인가 해서 무려 200쪽짜리 저희들이 자료집을 펴내셨다. 했고 예. 언제든지 민정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를 다 볼 수 다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예.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근거했는가라고 예, 예. 하는 것을 이미 했고. 알겠습니다. 예. 저런 또 이른바 이제 반박 기자회견 이후에 생명의 길 제작진에서는 어떤 대응을 정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뉴데일리에 있으니까 뉴데일리 칼럼에 저 자료집 중에 제가 다시 반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한 2-3개가 있어요. 예, 예. 그건 제대로 다시 반박을 해놨죠.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좀 예, 이따 예. 가고요. 어쨌든 그런 반박을 하시는 대응을 하셨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만나 토론해보자라는 제안을 어느 쪽이 먼저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시대정신이 먼저 제안을 민정문제연구소에 했고. 제안을 했고 원래는 5월쯤에 하려 그러다가 이게 여러 가지 양쪽 사정이라든지 예, 예. 포맷이라든지 잠깐인데 이런 것 죄송한데 때문에 민정문제연구소에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다 먼저 공개하고 연구소에 제안이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토론이나 정확한 자료와 또 이미 소송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 소송을 맞춰서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게 언론에 공포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연구소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땅치는 않아도 예, 그 토론에 응하자고 했던 것이죠. 회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땅치는 않지만. 왜냐하면 언론에 공개돼서 마치 회피하듯이 만들어버리는 알겠습니다, 방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방식 자체로서는 좀 다소 결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니 뭐 돌아가신 양반을 갖다가 거의 사자를 입도 뻥끗 잠깐만. 못하는 양반을 밟았는데 그거는 예. 엄청난 덕열례죠. 자, 어쨌든
오늘 토론이 성사될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청취자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뜻본 거 때문에. 못하시는 않으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기념사업도 하시고 동상도 세우시면서 뭐가 그렇게 분하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 또 지금 지켜보시는 분 분위기를 느끼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냉랭합니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그런 토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양측에 약 10분 정도씩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란 주도권을 쥐신 쪽에서 질문하고 답변 듣다가 답변이 길거나 그러면 중간에 제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지에는 따라주셔야 되고요. 다만 혼자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요. 아마도 순서상 백년 전쟁이 나오고 그것을 공박하는 생명의 길이 나왔기 때문에 박성현 주필이 먼저 주도권 토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까? 예. 그러면 10분 요 앞에 있는 시간 보시죠. 시작해 보시죠. 저는 단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네? 팩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스토리가 역사잖아요. 그럼 역사를 해석할 땐 저희가 생각하기엔 두 개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진실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남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1960년 4.19까지 63년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적도 굉장히 많죠. 63년을 그 역사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쪽에서 인용하는 자료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우남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관점만을 중시했어요. 심지어는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이 반박 자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원영의 재미한인 50년사 그거를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우남 연구에. 그거는 정식으로 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그 편견이 심하고 적의에 가득 찬 그런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책입니다. 누구가 쓰신? 김원용의 김원용. 예. 재미한인 50년사죠,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틀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세워서 친일파가 운영해온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결국 이런 관점으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친일 부역자들 콜라보들에 대한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100년째 진행되고 있다라는 살벌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 시리즈의 제목 자체가. 질문으로 좀. 예, 아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전 딱 질문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 나머지는 다 팩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하다 보면 섞여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로 대한민국에 무장 독립투쟁이 없습니다. 독립을 위한 무장 독립투쟁은 없어요. 전부 중국 공산당 외피 두르고 코민텔은 직할 부대만 있었어요. 자유시 참변 자체가 소련이 우리 독립군을 삭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년전쟁에서 보면 계속해서 무장 독립투쟁만 강조를 하거든요. 게릴라 차원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없다고요. 의열 처단 외에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35,000 일군을 맞이해서 3,000명 우리 독립군이 일군을 부셨다 이런 만화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 일개 대대랑 싸웠다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육군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무장 게릴라 투쟁이 아닌 다른 형식의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을 전부 콜라보로 몰거나 그 독립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노선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선 투쟁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선 투쟁은 전부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겁니다. 백년전쟁이. 그래서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무장투쟁이 무려 5번에 걸쳐 가지고 이 무장투쟁이 박살이 납니다. 우리나라 무장 게릴라 투쟁 세력이. 예. 소련에 의해서 자유시 참변 1921년에 박살나고요.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 안에서 중국인들의 힘이 세지니까 거기 원래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을 이끌었던 한국 사람들 조선족을 조선동포를 다 잡아 죽이죠. 그 민생단 사건이죠. 1933년 35년. 그다음에 표면은 중국 공산당의 무력부대지만
내면으로서는 소련 코민테른의 직할부대였던 동북항일연군, 그 자랑하는 동북항일연군. 그걸 말려주기거든요. 소련이 37년부터 일부러 일본과 안 싸우려고. 그래서 3번 당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37년에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기 시작하니까 소련에서 바로 연해주 지역에 한인 20만 명을 뽑아다가 저기 중앙아시아 내버려서 수만 명이 숨지고 그거 저항할까봐 지식인 3천 명을 직결 처형하거든요. 자, 토론 네 번이란 주제에서. 말입니다. 예, 예. 마지막 5번째는 6.25 때 거기에 천병을 이뤄서 왔던 조선족들, 조선 의용군 4만 명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낙동강전선에서 태워버리고 연안파를 숙청하죠. 자, 무장투쟁, 이른바 말하는 무장투쟁, 게릴라 투쟁이라는 게 피곤죽이거든요. 소련과 중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잡아주고 이거를 그렇게 찬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서 그것과 다른 합리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콜라보들, 부역자들의 운동이다.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 딱 처음이 괴벨스,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처음 마디가 세상에는 부역자와 저항자 둘밖에 없다. 콜라보와 레지스탕 둘밖에 없다. 너 무슨 편이냐? 이런 이분법을 쓰는 게 어떻게 역사 해석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은 간단합니다. 무장 독립투쟁 그 5번의 피곤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 4개는 자, 잠깐만 이제 2차 세계대전 답변 좀 이전이거든요. 듣죠. 예. 예. 예, 박한영 우선 실장. 아주 좀 놀라운 국사 지식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우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100년 전과 관계된 이야기들 한 게 있어서 맞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듭니다. 관계되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처음 시작이 무장투쟁 안 하면 콜라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 프레임으로 시작한 게 100년 자, 전쟁 아닙니까? 거기 보면요. 예.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인 것은, 자, 독립운동에. 상식이었어서 100년 전쟁 같은 거 만듭니까? 자, 보십시오. 좀 조금만 들어보시죠. 듣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 그럼 계속 혼자 하세요. 말자고요. 계속 혼자. 상식이라고는 얘기하지 제 마세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 혼자 계속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0분 동안은 자유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가치 판단, 야, 상식 좀 가지고 얘기하라.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자, 우리 얘기에서 보죠. 우리 네. 안창호 선생님 비난한 적 있습니까? 그분 외교 노선도 있었습니다. 실력 양성도 있었고 무장투쟁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 이 100년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핵심은 좀 독해를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식민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개념은 항일이냐, 친이냐 중요한 가치 대립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분단이냐, 또 통일이냐 가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독재지에서 민주란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의 시대 정신이에요. 다시 이 100년 전쟁 그거는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제 오프닝 멘트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가장 일제 식민시대 중요할 때 협력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뭐냐, 괴벨스의 말을 빌었던 것은 괴벨스라는 사람조차도 뭐냐, 나치가 진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 저항하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눌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1920년 이후에 독립군 전투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게릴라 차원에선 대한 독립을 위한 건 자, 없었다고. 게릴라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열 처단 말고 예.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가 됐건 뭐든 대중 조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열 처단은 혹시 일제시대 때 신문 보셨어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좋아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어딜 얘기하시려고요? 두만강 만주 예? 만주 지역이요. 만주 지역 어느지요? 전 21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자유시 참변 이후로 이후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사책에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디요? 예, 소준현 선생님 책을 찾아보시고 1920년부터 네. 29년까지 10년간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국내 진공이 일어납니다. 그 대소 전투가 무려 뭐냐 3천여 건입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아니, 아니, 전부 그럼 중국 공산당이랑 관계돼 있거나.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1921년 스보보드니 아무르강변의 스보보드니에서 대한 독립군을 소련군이 학살하고 나머지 사람 심지어 홍범도 장군을 소련군이 잡아다 카자흐스탄 극장 수위를 시켰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제 말씀 이런 자,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예. 이런 1921년 자유주의 참변 외엔 그 무장투쟁이 없고 다 공산당이 했다고 얘기하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런 말을 다 한 적 합산했다. 없어요. 아니 아까 무장투쟁이 없고 다 아니죠. 공산당이 했다고 얘기하지 아니죠. 않습니까? 무슨 말? 아니 좀 21년 이후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21년 이후에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21년 좀. 이후에 자유시 참변 21년입니다. 아, 그래서 21년, 29년까지가 3천 여에 있다는 게 책으로 나오고 연구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 애들이 죽였잖아요. 소련군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그 무장투쟁하지 소련군 학살 얘기하자는 겁니까? 자, 오늘 네. 토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 21년 이후에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쪽으로 사건을 연구하는 누구 사람이에요. 책보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정확하게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을 말씀하시라고요. 예. 여기 수많은 그 뭐냐면 그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교정을 했었기 몇 때문에 년도에? 21년부터 29년까지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교전이요? 어떤 규모요? 예, 기껏해서 내세우는 게 김일성이 끼었다는 아니, 독립하려고 잘 고천 버전투 보십시오.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31년도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29년인데 무슨 김일성이겠습니까? 유명하고 나머지가 고천버 전투는 1936년 예, 글쎄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왜 지금 제가 국격 수비대 저 파출소 습격 사건인데 그 정도로 뛰어올릴 정도 아니 지금 말씀이 그 중간이 지금 없다고 중간이 지금 비어 제가 있다고요. 말씀인 게 21년부터 29년 사이에 삼전 두 여권에 분 잠깐만요. 교정 기록이 있다. 이것은 박 역사 시장님, 책에도 나오고 잠깐만. 그렇게 신문 기자시니까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그냥 동아일보 그냥 뒤져보십시오. 이제 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시간이 이제 10분 주도권 토론 중에 이제 19초 남아 있기 네, 제가 때문에 마지막 할게요. 이제 그 16초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한 말씀만 하시겠어요?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항일이냐 친일이냐 하잖아요. 그럼 항일하면은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앞잡이해도 됩니까? 자, 지금 자, 잠깐만. 예. 됐습니다. 그 백년 전쟁과 생명의 길 거기에 뭐 한 11가지, 12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 무장투쟁 부분이 전반부 10분 정도의 주도권 토론에 등장을 해서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지금의 10분 정도 토론은 들으시면서 조금 이건 새로운 사실인데 내가 잘 모르는 일인데라고 아마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성현 주필께서 그 질문을 통해 뭘 문제 삼고자 하셨는지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주도권 토론 뭐 마무리 지으셨고요. 이번에 이제 박한영 연구실장께서 교육홍보실장께서 10분 주도권 토론 가지시는데 두 분 다 조금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예. 가급적 정말 짧은 질의 또 답변으로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끼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10분 시작해 보십시오. 예, 우선 제가 볼 때 그럼 제가 이제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우리 토론 방식에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21년도 이후에 무장투쟁이 없대는데 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책도 서울시 책임연구소가 있고 학교에서 공인된 사실들이다. 그것이 삼천 여건이 있다는 것은 1932년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공산당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일제식민시대 어느 나라 전 세계사가 그럼 일제식민시대는 반공투쟁하는 시대라고 얘기 가르친 데가 있습니까? 그 독립운동하던 시대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쳐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중국에서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시 조선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 하지만 또 중간에 사회민주주의에 비슷한 경향도 있었죠. 이런 분들이 적어도 합치지 않으면 일본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항일이 제일의 가치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가지고 갑자기 6.25 전쟁을 얘기해서 그때 6.25 전쟁 한 시대입니까? 역사를 그렇게 거꾸로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다 불필요한 색깔로 넣음으로써 정상적인 역사 해석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대상을 무시하는 것이겠죠. 예.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선인데 저는 사실 박성현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좀 놀라웠던 게 비판하신 건 좋아요. 근데 비판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놀라운 글이에요. 아까 사실과 그다음에 어떤 양식을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참 방송에 함께 어려운 발언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글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분들이 한국 역사계 상당히 중진에 어울러십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죠.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도 아닌 것뿐만 있다. 단지 이 백년 전쟁에 인터뷰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나이가 낯설부터 이렇게 좀 잡스럽게 살면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요. 그건 참. 제가 사람 새끼 아니라고 쓴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오네요. 조심하시죠. 예. 하여튼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칼럼에 그렇게 나오네요. 아니요. 말씀 조심하시죠. 어느 며칠자에 썼죠? 국사업자라 그랬죠. 얘기요? 예. 자, 국사업자 바로 위에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 자, 계속하시죠.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제가 부분에 욕을 대해서 잘하는데 평소에 사람 새끼 아니라는 욕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욕을 잘 안 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점철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속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은 이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저희가 매우 답답해요. 예,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죽은 사람도 무장투쟁. 산 사람끼리 싸우는 자, 거 무장투쟁 아까 얘기하셨어요. 자, 언제 민족문제연구소 이 백년 전쟁에서 이승만을 무장투쟁을 반대했다고 해서 비난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보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승만은 외교 오히려 반대죠. 이승만이 외교 투쟁을 얘기해서 무장 투쟁을 끝까지 계속 부정을 하려는 경향을 가졌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양반의 무장 투쟁론의 자체는 너무나도 우리가 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승만의 외교 노선을 비판한 거라 그러한 외교 노선 자체에서 우리 외교 투쟁 자체라는 것을 노선으로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외교 노선 자체에서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의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의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외교 노선이라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에서 상식이 있어요. 독립전쟁, 독립운동 방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외교 노선, 외교 투쟁 노선이 있고, 대중 투쟁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투쟁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열 투쟁이 있고, 이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냐면 교과서에도 외교 노선이나 외교 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백년 전쟁이 어떤 한국 독립운동사를 무장투쟁과 외교투쟁 노선을 대립시켜서 외교투쟁을 배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사실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제가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나온 용어 그대로입니다. 돌대가리 같은 전략이 나온 것은 돈 때문이다. 브로커로서의 자금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망쳤다. 자, 그 부분에 독립운동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쪽 무장투쟁하자는 이동일류의 나중에 소련 공산당이라 손잡으죠. 독립운동 자금줄을 끄는 것은 악질 자, 친일파를 잠깐 능가하는 박사님, 행위다. 제가 지금 씹은 김구에게 이야기인데 어리석인 짓 잠깐 작작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거기 딱 깔리는 말은 외교 천국 투쟁 지옥. 뭐 그런 이렇게 것까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 놓고 우리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을 비판한 바 없다. 혹은 자, 그런 우리가 좀 이따 강론에 들어가서 얘기부터만 좀 정직해지시죠. 자, 정직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예. 자, 이승만의 외교노선 문제 이런 겁니다. 이승만의 외교노선 했다는 것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이 이승만의 외교노선 자체가 위임통치론을 통해서 커다랗게 파문을 일으켰고. 뭘 통해서요? 위임통치론. 제가 위임통치론이죠.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자, 가만히 말씀하세요. 계세요. 예. 자, 이런 문제 좀 더 따져봅시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했던 구미위원부에서 핵심은 구미위원부 활동이었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위임 통치론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내용. 다시 말하자면 3.1운동 직후에 이제 전환식에 원래 나온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닌데 팩트 달라요. 1918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식에 나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1운동 직후는 3.1운동은 1919년이고 1년 전에 나왔는데 왜 3.1운동 들어보세요.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분이 논쟁이 된 게 19년 전환식에 논쟁이 된다는 게 위임통치론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절대 독립론의 시대예요. 그래서 3.1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들어섰을 때 핵심은 절대 독립론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독립 노선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3.1 운동의 어떤 그런 성과들 어떻게 하지 해서 본격적 무장투쟁과 독립군 진공, 국내 진공 정확하게 작전이 이제 나옵니다. 왜곡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1년 전에 나온 일이요. 그 3.1운동쯤 되면 이미 그거는 위임통치론 더 추진을 안 할 아닙니다. 시점입니다. 이승만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문제가 된 아니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승만의 자, 들어보세요. 정책들이 너 옛날에 위임통치론 자, 제기했잖아라고 문제를 위임통치를 제기한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임통치를 위임통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된 박사님. 것은 이승만과 과거의 이임통치론이 대통령, 물론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직책이 다릅니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정부에 가서 그 노선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임통치가 계속돼서.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에 대한 평가신데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에 대해서 필요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만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재정권을 가집니까?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 재무에 대한 업무를 봅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임시정부에 그 모이신 분들이 1920년 이렇게 넘어가면 급격하게 친소 무장투쟁 노선으로 기운다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있는데요. 상해 임정이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상해파 이동희 같은 분, 레닌도 60만 불 슈팅한 분 아니에요. 슈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삼키셨잖아. 40만 루블이니까 60만 루블이 자, 금괴. 제가 묻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얘기냐면 임시정부, 아니, 자, 그리고 교과서대로 좀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했던 이유는 무장투쟁 노선과 실력 양성 노선과 외교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뭐냐면 상해됐던 것은 외교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말해서 실제 자기 조직 무장투쟁 기반대로 하는 돈 가지고 서로 노선 투쟁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이동희의 부정하세요? 돈은 말이죠. 무장투쟁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임시정부로 갑니다. 얘기냐면 자기 일부가. 조직 기반대로 자기 자, 지금 돈 이야기를 할 때 가지고 제가 서로 말한 걸 노선 답을 투쟁하는 게 하세요. 사실 아닙니까? 잠깐만. 그게 자, 정상적으로 현실에 할 수 살아있는 있도록. 정치잖아요. 자, 박한영 좀 실장 들어보세요. 얘기 좀 마무리 예, 예. 짓고요. 자, 그러면 국무위원부 갈 때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임시정부에서 독립 공천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재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에 미국 쪽의 돈은 재정을 자기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럼 임시정부의 그 강요들의 역할이 필요가 안 하죠. 그게 자, 들어보세요. 정식으로 펑셔닝하는 정부가 자, 아니잖아요. 기능하는 정부가. 그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니, 자기 결국 아직 모든 노선도 안 누가 정해져 기능을 있고. 마비시켰습니까? 왜 재무부 재무부 쪽에서 재무부장이 해야 될 이승만 돈을 보고 자기 억지로 동포에서 조직 기반 가지고 예. 돈 모아서 그거 조직 기반 다 내놓으라 이 소리야? 지금 조직 기반이 아니에요. 지금 조직 기반이 돈 기반이잖아요. 일본 집회는 무슨 나발에서 합니까? 임시정부가. 정치인이라는 건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자, 노선과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하죠. 자, 보십시오. 조직과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이건 임시정부 그걸 만들어진 왜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노선 투쟁이 유의미한 노선 투쟁이었냐라고 자, 봐야지. 정확하게 노선 투쟁이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아까 무장 자, 독립 노선 보십시오. 투쟁에 들어보세요. 대해서 이승만이 싸웠다. 정확히 이거예요. 얘기하면 게릴라 노선 투쟁에 임시정부는 대해서. 이 국무위원회에서 나오는 돈들은 모금을 해왔어요. 그전에도 왔기 때문에 마땅히 임시정부의 그 재무부장 쪽으로 가야 될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 나한테 맡기라 해서 여기서 분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노선투쟁이 아니고 정확히 무슨 그 당시에 미국 교포의 태반은 하와이 교포 조직이고요. 그 시점에서 하와이 교포 조직의 태반은 이승만 지지자들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이제 시간 40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 지금 뭐냐면 이 독립공채는 계파별로 돈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고요. 임시정부에 모두가 독립공채 바에서 다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별끼리 나눠 먹는 돈이 아니에요. 원래 땀 안 흘리고 자, 비겁한 잠깐만요. 사람들이 명분 잠깐만. 많이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냐면 미국의 재정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게 된 것은 미국의 돈은 절반 이상은 이승만 라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게 이거 개파별 다 나눠 먹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개파별 나눠 먹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신 돈과 도저히 뭐가 조직에 있어요? 대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 그러면 그게 안철수 씨는 올바른데 어떻게 노선 투쟁을 중심으로 따로 한 했습니까? 투쟁이었냐 아니냐를 따져야죠. 자, 이제 예. 제가 10분씩. 볼 때 역사가 이상이 잠깐만요. 이제 두 분, 네, 지구가 천국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박성현 씨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발언권 게,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두 분한테 주도권 드린 20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전반부에 10분씩 주도권 토론을 드렸던 것은 아마 100년 전쟁과 생명의 길에 나온 11가지 왜곡, 11가지 거짓 내지는 하나의 왜곡이라고 주장하신 생명의 길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내용이 좀 다르게 주장들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다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 대목이고 이게 지금 명예훼손 소송까지 가 있다는 것은 아마 법정에서도 사실관계 갖고 또 아마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 여기서 관점을 교환하는 토론으로는 조금 결론 내기가 어려운 주제라 두 분이 그런 주도권을 갖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보시라 이렇게 기회를 드렸던 건데 두 분 다 사실관계를 안 따지고 다른 얘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하나만 따져도 50분이 부족해요. 다른 얘기들을 하셨는데 두 분이 20분 동안 너무 중복해서 서로 막 같이 말씀하신 게 많아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많습니다. 정말 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청취자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조금 요약 삼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현 주필께서 이 100년 전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특히 중국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계열로부터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무장 투쟁 노선 그것 하나만을 왜 항일 운동의 본류로 인정하느냐 그 점이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선 투쟁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의 그 노선 투쟁의 의미를 전부 돈 문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왜 돈 안 내놨냐. 왜 너 여자랑 다녔냐. 그것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인을 해버리니까. 그럼 노선 투쟁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런 지저분한 인격살인한 것 그건 법정에서 가리시고. 그래서 제가 노선 투쟁 바로 찍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바로 그런 무장 투쟁 노선에 대한 노선 투쟁을 하신 분으로서 예, 무장 게릴라 투쟁 특히 공산계. 좋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박성현 주필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그 중국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주장하시고 싶은 것이죠. 핵심적 주춧돌이죠. 네. 그리고 우리 박한영 실장께서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편 이른바 외교 노선 네. 그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 100년 전쟁은 외교 투쟁 노선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이승만의 외교 노선이라는 문제가 유달리 무장 투쟁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무장 투쟁 적대적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이승만의 외교 노선 자체가 실제로 볼 때 구미위원부의 활동 자체에서 그 대통령 시절에 구미위원부라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미주 지역의 임시정부 이제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외교 활동 자체가 어떤 재정 활동들이 이승만의 정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성과도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었다. 예,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했고 두 번째로 예. 지금 무장투쟁에 대해서 너무 그 상식적인 오해가 강하다는 겁니다. 다시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얘기는 제가 네.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예. 무장투쟁도 예. 그 안에 좌익 계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뿐만이 그런데 아니죠. 왜 한쪽으로 몰아세우느냐? 색깔론 공세다 그런 주장을 아까 예, 펴신 근데 거죠. 핵심이 사실적으로 21년 이후부터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다 좌익이 했다는데 지금 지청정 장군이 1930년대 전반기까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십니다. 지청정 장군 나중에 강복군 총사령 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1930년까지인데 이분은 무슨 좌익입니까? 그다음에 대전자령 전투라고 해서 30년대 중반에 이거 조선혁명군이 한 거예요. 이것은 대전자령 전투를 한 걸 한 겁니다. 이거 전혀 좌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명백한 상식적인 사실들을 부정하면서 색깔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참 그 옛날 이승만 수법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분 동안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은 다시 한번 청취자한테 좀 전달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한용 실장께서는 생명의 길 측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백년 전쟁에 부정을 하고 또 맞서 싸운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백성현 주필께서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백년 전쟁을 그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서로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선희 씨가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겠어요? 예,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어떤 근본적인 몇 가지 전제를 인정하고 이승만 어떻게 해석할 텐데 그 사람 과연 외교 노선 유의미했었어? 뭐 이렇게 점잖게 접근을 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격분을 안 해요. 근데 보신 분들은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이소룡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벌거벗은 여자들이 막 튀어나오고 수영복 입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외교 천국 투쟁지옥. 그다음에 그분에게 답장이 오셨다. 이게 현실일까? 이승만은 꾼을 꾸는 기분이었다. 제가 마음에 들면 저를 뽑아주세요. 이러고서 내레이션이 나와요. 메가더한테 편지 보내는 게.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선배 세대 전체를 한마디로 개모루 취급한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백년 다큐에서 이승만 말고 누구를 또 그렇게 묘사를 했던가요? 그 선배 전체라고 하는데 다른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만 정확히 표현할게요. 백범 김구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히 표현할게요. 백년 전쟁에서 이승만이 이승만이 통합 사명인정에서 19년 9월에 대통령 뽑혔냐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지역, 기독교, 개독교, 그 다음에 학벌 팔아서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승만을 9월에 언제 속았다고 나옵니까? 아니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뽑으려면 똑바로 뽑아라가 제목 아닙니까? 그게 속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한국말 뜻을 모르세요? 잠깐만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서 정상적으로 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때 이승만을 제가 잠깐만요. 이건 대통령으로 토론을 뽑은 사람은 예. 다 바보란 소리죠. 아니요, 제가 대신에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박한영 실장님, 표현에 있어서 백년 전쟁의 모든 표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희화화되어 있고 뭐 지나치게 여러 가지 야비하죠.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는지 설명만 해보시죠. 자, 야비하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비하다 표현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제 다큐멘터도 하나의 창작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대중들에 소통할 때 그래서 그 표방은 작가나 감독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건 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읽히고 소통하고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거 얍삽 빠르게 했다를 미꾸라지처럼 이라고 표현했다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보신 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해 과다성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창작의 대중적 전달을 위한 기법이었을 뿐이다. 예. 그렇게 답변 들었고요. 하고 중요한 팩트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좋습니다.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주장까지만 저는 듣고. 그렇게 보죠. 먼저 제목이 백년 전쟁이잖아요. 영화 처음에 대한민국에서는 부역자들에 대한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요. 아까 그건 뭐 영화 도입을 위한 거라 그러는데 동영상 만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첫 부분에 그걸 프레이밍을 딱 해서
예, 창을 그러니까 제공하는 그 거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 이거 뭐냐면은 결국은 그 의도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나라고 친일파가 만들고 친일파가 운영해온 나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그런데 라는? 이거 태어나게 한 그 세대의 주역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란 놈이다.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이거예요.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적 증오, 그러니까 이승만 다큐 그거 별것도 아닌 다큐예요. KBS에서 만들려고 들으니까 그 앞에 몇 달 동안 진치고 사람들이 놀았어요. 그때 그 이른바 깡통진보, 이른바 증오 사람들이 뭐냐면 200만 학살자 이승만이에요. 예. 사실이 아닌데도. 좋습니다. 자, 증오예요, 증오.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입니다. 지금 이제 박성현 주필은 그렇게 해석하신 거고, 예. 예. 백년전쟁 팀은 뭐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시려면 우리가 만든 네. 의도는 이거다라는 예로 말씀만 하시면 상세 돼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2번이나 쫓겨난 대통령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4.19에서 민중의 피를 대가로 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승만을 국부라 부르자고 했어요. 국부라 부를 뿐만 아니라 4.19에서 무너졌던 동상이 남산에 다시 섰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이승만에 대한 찬양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건국지라는 게 나왔죠. 이 건국지의 내용은 다 알다시피, 그 당시 무척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3년 동안 어떤 표현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그 국가다. 이것이 바로 건국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정부 수립 기념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예. 그 논란. 예.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누라이트라고 하는 쪽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같이 인식하고 조중동 다 같이 인식했던 기사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핵심 이야기 이거예요. 자, 이제 마땅히 대한민국 건국절을 만들면서 이 건국절의 핵심을 45년 8월 15일 이후로서 규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역사성을. 예. 그래서 이후에 3년 동안을 거쳐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하면서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한 사람들을 주역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에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학자가 인정하다시피 자, 이 부분의 핵심은 일제 시기에 항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제 시기에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 수립에 관계했다 어떤 행식이 되면 그들이 건국 공로에 이런 놀라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했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반대했죠. 대한민국 자, 정부 수립에 반대하신 게 그분 정확히 하면 일생의 대한민국 정부 치욕이죠. 수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반정 수립에 반대했죠. 잠깐만요. 분단 정부를 반대한 거죠. 왜? 그게 대한민국이죠. 그건 다릅니다. 무슨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죠? 당시로서는 잠깐만요. 단 한 번도 분단된 국가를 산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 이래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제 30년 지배를 당했다고 했어. 미소 군정이 있다 해서 갑자기 분단 정부를 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분단이 되면 전쟁으로 가는 민족의 비극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극을 이끄는 예. 단독적으로 북한이든 남한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정부가 될 수 있는지 그분이 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 결국은 반국가 사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적인 역사 발생 이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신일과 독재 세력을 미화하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 과정들이 있었고 교과서 금속 교과서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속 교과서를 뿐만 아니죠. 한국 근현대 역사적을 좌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친일과 독재를 오히려 미화하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나오고 그는 맥락 속에서 바로 이승만 동상도 만들어지고 국부운동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상식이고 하나의 통솔과 정설화되었던 이러한 부분들 심지어는 헌법정신인 3.1 정신을 개성하고 그다음에 4.19 민주주의를 개선한다.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일 자체야말로 예.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한민국적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알고 싶은 모든 수단이 언론이 다 장악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큐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명의 길 등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양측이 서로를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까지 이제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각자가 초반에 주장하시고자 하는 얘기들도 아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논점들은 다 등장했고요. 시간은 이제 거의 한 5, 6분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백년전쟁 2도 그렇고요. 생명의 길도 2를 만드시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1987년 6.29 민주화 항쟁까지 대개 한
10편, 8편에서 10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독지가들 찾아다니면서. 8편 내지 10편.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2부는 제작 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필 중입니다. 집필 중. 2부, 3부에서 동시 집필 중입니다. 지금 그 백년전에도 2부가 현재 제작 중이죠? 그렇죠. 거기도 역시 8부, 9부까지 막 가겠죠? 뭐 저희들도 이제 이승만으로는 끝나지 않겠죠. 예. 그 제가 두 분께 그냥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것도 보시는 분들마다 평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두 편의 다큐 다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정제되게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 나가실 수는 없을까? 이런 부탁 그냥 두 분께 다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로서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토론도 조금 더 토론도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한 2분, 3분 정도씩, 3분 정도씩 드릴 수 있겠네요. 한 분당 3분씩 마무리 발언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 제작팀은 사실 오늘 이 토론에서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희들이 이 토론에 임할 때 어려운 것이 어떤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보다 또 이 자리에서 또 늘 나오는 색깔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론이 거슬러 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뭐냐면 어떤 이 좀 나름대로 내용 있는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또 이렇게 잘못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하는 그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또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승현 선생님께서 뭐냐면 늘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 동의하시죠? 예. 예, 뭐 토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고 맺으면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맞죠?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이 그러면 부산에서, 그죠?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따풀 때 깡패를 이끌고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헌법을 고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역시 4.4 5.2 그런 파동 아시죠? 해산은 아니었을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좀 정확히 짚어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4.19 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승현 선생님께서 자유민주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하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를 파괴한 주범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출발이 어그러졌고 이런 어그러진 원인들이 어디에서 있는가 할 때 그 이승만의 퍼스널리티라든지 오히려 그러한 역사의 기후를 찾아서 거의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거의 행적을 같이 본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박승현 선생님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지셨고요. 자, 마무리 발언 박성현 주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연구에는 두 개의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명 번영의 길을 존중해 줘야 되고 진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련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또 모택동 공산 전체주의를 바로 접경한 그런 지정학적 공간이었죠. 그 공간 안에서 그 죽는 자리거든요. 이 정도의 번영의 초석을 놓고 길을 뚫어왔을 때는 이승만을 비롯한 그 선배 세대 전체가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분들이 그 길을 뚫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은 가져야. 그 이승만 말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할게요. 예, 거기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항일이면은 좋다. 항일이냐 반일이냐가 중요할 뿐이다. 근데 이승만 그때 분명히 이런 연설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일제 때 이미 1920년대인가에. 사람들이 항일을 한다고 하면서 독에 받쳐가지고 애국을 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애국이라는 건 정말 우리 조선 동포가 살아나갈 길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항일에만 독이 받쳐서. 항일에만 독이 받친 사람들이 만주에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이용당해가고 피곤죽되고 그 인맥에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북한의 저런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왔고 그게 오늘날 세계 문명으로 더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저렇게 사고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승만은 무려 1923년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5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첫째, 공산주의가 안 돼. 1923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첫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없어진다. 재산을 없애면 근로력이 쇠퇴한다. 지식인을 없애면 문명이 쇠퇴한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마지막으로 소련 믿지 마라. 그 사회주의 조국으로 떠받들지 마라. 하나의 국가일 뿐이다.
그걸 그 양반이 1923년에 쓴 글입니다. 예, 이해가 안 돼서 정리만 제 글이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좀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가치는 일제시대부터 반공투쟁하셨다는 아니요, 얘기죠. 반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마무리 말고 발언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개방적인 질서와 같이 갈 수 있는 독립국가를 꿈꿨어요. 그건 이미 1904년 그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다 감형돼서 무기수하고 극심한 고문 받았을 때 독립정신에 이미 다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을 1898년 만민공동의 지도자 그 이씨 왕씨를 흔들었던 그때부터 1960년까지 63년을 대한민국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이에요. 제발 조금 그분이 과도 많지만 그분이 했던 근본적인 6.25 남침을 이겨냈다든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놨다든지 한미동맹을 만들었다든지 우리를 개방세계로 끌고 간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공적에 대한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3분씩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또 뭐 드러났습니다. 박한영 실장, 건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한 바로 그 장본인 아니었느냐라는 그 대목을 좀 강조해 주셨고, 박성현 실장께서는 이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산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바로 초석을 닦은 주역 아니었느냐.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일을 다 하신 거 맞죠. 자유민주 체제 국가 만들었고요. 또 4.19를 만들게 만든 자유민주 체제 부정하고 파괴한 것 또한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 여러분들은 어느 쪽 모습을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바로 그 토론이 오늘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오늘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에 다시 우리 좀 만날 때는 조금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자키 오늘은 특집 토론으로 100년 전쟁과 이승만의 진실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뭐 다들 들여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친일 인명사전 당시의 논란, 또 건국절 당시의 논란, 계속 이어지는 논란이네요. 토론이 지속될수록 조금 더 분위기가 성숙되는 토론 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뵙죠.